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교 덕목을 닮은 동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로구에는 인의, 예지, 효제, 충신과 같은 유교 덕목을 딴 동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종로 4호가 일대에 지금도 여전히 법정도로 남아있는 이 동네는 이러한 유교 윤리의 기본적인 도덕인 인의 예지를 와 지행합일의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것을 합자를 해서 이런 동명을 쓰고 있는데, 일찍이 조선시대의 양반네들은 늘 생활 속 공간 속에서 가까이 하면서 이 문자도처럼 늘 병풍으로 혹은 그림으로 가까이 두고 이를 실천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유교적인 덕목이고요. 이거를 바로 동명으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1914년에 와서의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일제는 여러 기존에 있었던 동들을 통합해서 행정 편의적인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명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지역의 경우는 바로 유교적인 덕목을 동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7년도에 경성 부관내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러한 동네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등장 종묘 바로 옆에 있는 인의동, 그 다음에 종로 사가쪽에 예지동, 효제동, 충신동 같은 것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동이라는 명칭 대신에 정이라고 하는 일본식 행정구역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인의정, 예지정, 효제정, 충신정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치라고 하는 일본식 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동을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법정 동명으로서 인의동, 예지동, 효제동, 충신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유교적인 덕목을 행정동명으로 제정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1914년 동명 제정을 할 때 이 동네 가까이에 조선시대의 유학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고, 또 동쪽으로는 사부학당의 하나인 동학이 있는 등 유학이 크게 성한 곳이라 유학의 강목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그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럴만도 한 것이 바로 이 대성전이라고 하는 문묘의 공간과 또 명륜당으로 대표되는 이런 강학의 공간과 동제 서재의 이런 기숙 공간 등이 바로 이곳 가까이에 있었고, 또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 서울의 사부학당 중에 하나인 동학이 바로 동대문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바로 이 지역은 유학이 성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덕목을 제정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일제가 원래의 지명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명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조선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유교의 덕목을 합해 만든 이름이다 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따져보면 인의동이라고 하는 것이 1914년 동명 제정 때 이 유학의 대강을 따서 동명을 삼았다는데, 동부 연화방의 등자동, 신기동, 비석동, 가정동, 후정동, 연지동과 같이 원래 그 마을의 유래를 잘 담고 있는 이 동명을 없애고 이를 대신해서 사실 이 동네의 유래를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동명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이 인의동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도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물의 이름 등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 건너편에 여러분들 종묘 가까이에 지금 보수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나무가 여전히 그 위세를 드러내고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이 인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예지동 지역은 대표적인 종로 4가의 이 상가 지역이 되겠는데, 뭐 예절과 지혜가 필요하다, 상권을 형성하는 데는 무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하는 것은 후대에 와서의 해석일 것 같고요. 1914년에 중학동, 산간동, 상천변동, 옥방동, 칠방동, 석수방동, 효교동, 하피마동, 이현동 등의 일부들이 이곳에 통합이 되게 되면서 이루어진 새로운 동 이름이 예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원래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 이런 유교적 동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대표적인 우리 시계골목, 노점이로 유명했었던 이 예지동 시계골목도 지금 이렇게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제동 하게 되면, 자, 뭐 이 지역이 원래 그 효정에 잠저가 있었던 곳으로 형제간의 우애가 대단히 지극했었던 것에 따서 효제동이라고도 붙였다라고도 얘기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원래 있었던 많은 동네들이 통합되면서 그러한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효제라고 하는 명칭을 새롭게 붙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그래서 효제하게 되면 이 효제 초등학교가 그 지역명을 잘 잇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충신동이라고 하면 바로 이 한성부 동부의 건덕방 지역의 저교, 신교, 경기, 장원, 숭신방에서는 경희기의 장생전동 등이 바로 해당되는 곳이 충신동이 되겠고요. 지금은 충신시장이 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충신시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고요. 이 종로의 꽃시장 가까이에 바로 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이 이 지역의 이 법정 동명을 지금도 잇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14년에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되게 된 것은 사실 토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한 토지조사 사업과 더불어 행정구역 통폐합이 다 일제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식 지명과 한국식 지명이 양립할 경우 일본식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었고, 그 결과로 이 시가지가 당시 1913년 당시에 시가지가 정해진 전국의 29개 지역 중에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된 비율이 70%가 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로 4, 5가 지역의 인의예지 효제 충신이라고 하는 유교적 동명을 따는 새로운 법정 동명의 제정도 그 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유교적인 덕목을 담고 있는 동네 이름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